10월 17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배열을 만들었을 때 이 배열도 객체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한 두어 번 한 적이 있죠. 그럼 객체라고 하면은 이 안에 우리가 모르는 메서드나 멤버 변수 같은 것들이 막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그 프로퍼티, 멤버 변수인지 게터인지는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지만 랭스라고 하는 프로퍼티는 사용을 해봤었죠. 배열의 원소 개수를 가져오는 거요. 14번, 15번 예제는 배열 안에 들어있는 메서드들을 집중적으로 정리한 단원이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HTML에서 생으로 자바스크립트 작성할 때 그렇게 자주 볼 수 있는 기능들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정리가 된 이후에 제 개인적으로요, 자바스크립트 코드의 수준이 한 단계 더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리액트 들어가면은 되게 많이 나와요, 얘네가. 14번은 배열 자체에서 이제 배열의 내용을 가공하는 기능들이고, 15번은 배열의 내용을 탐색하는 기능들이에요. 특히 15번의 중요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배열을 하나 정의를 했어요. 우리 전 단원 연습 문제에서 클래스 정의하고 푸시, 팝, 시프트 이런 기능 구현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게 원래 배열 안에 다 들어있는 기능들이에요. 자, 배열점 푸시하고서 파라미터를 쭉 전달하면 파라미터 개수 제한 없습니다. 그냥 뒤에 가서 추가합니다. 그래서 다시 데이터를 출력하면은 추가된 원소가 들어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에서의 특이사항은 원본 자체가 변합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푸시를 호출했더니 데이터 자체가 변한 거예요. 출력 결과는 제가 옆에 주석으로 다 적어놨어요. 팝이라고 하는 메소드, 현재 데이터가 이거죠. 팝이라고 하는 메소드는요, 맨 마지막 원소를 꺼내서 리턴을 합니다. 그러니까 K는 마지막 원소인 70이에요. 그리고 원본에서는 꺼냈으니까 지워버려요. 그래서 꺼낸다라고 표현을 해요, 보통. 맨 마지막 요소를 리턴하고 제거. 쉬프트는 요게 지금 데이터예요. 맨 앞에 요소를 꺼내서 리턴하고 원본에선 지워버립니다. 요것만 남아서 들어왔죠. 언쉬프트는요, 얘네들을 맨 앞에 추가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0을 앞에다가 0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10을 추가하고, 이게 아니고요. 그냥 요거대로, 그대로 갖다가 앞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예요. 자, 푸시, 팝, 쉬프트, 언쉬프트. 기능 잘 구별하시고요. 스플라이스라는 기능인데요. 현재 데이터가 요 상태죠. 인덱스가 2인 위치부터 0번째, 1번째, 2번째 여기부터죠. 3개. 하나, 둘, 3개. 요만큼을 잘라서 리턴을 해요. 그러니까 Z는 20, 30, 40이에요. 그리고 원본에선 지워버려요.
자, 그래서 데이터가 현재 이 상태입니다. 0번째부터 두 개를 스플라이스, 잘라요. 0번째부터 한 개, 두 개. 두 개를 잘라요. 잘라서 리턴을 한다 그랬으니까 따로 리턴을 안 받았죠? 그럼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그 자리에다, 그 나머지 파라미터는요, 그 자리에다가 넣어요. ABC 문자열을 이 자리에다 넣어요. 근데 두 개를 잘랐는데 세 개를 넣었죠. 그럼 배열이 밀려, 확장돼요. 스플라이스는 배열을 자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어요. 줄인다는 게 무슨 말이냐? 자, 현재 데이터가 요겁니다. 인덱스가 3인 위치부터 0개를 잘라요. 0, 1, 2, 3. 여기부터 0개를 잘라요. 한 개면은 이건데 0개니까 잘리는 건 없어요, 실제로. 그 뒤에다, 그 자리에다 D하고 2를 넣어요. 이 자리에다. 그럼 기존에 있던 50, 60은 어떻게 되느냐? 뒤로 밀리는 거죠. 그래서 A, B, C, 얘네 둘이 이 자리로 들어오고 D, 50, 60은 뒤로 밀립니다. 그 스플라이스가 배열의 중간에 뭔가 삽입하는 거, 혹은 배열을 축소시키는 거, 이런 것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이 돼요. A가 1, 2고요. B가 3, 4, 5고 C가 6, 7, 8, 9입니다. A. concat BC. 이 말의 뜻은 A에다가 B를 결합하고 C를 결합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요. 어렵진 않죠? 근데 이거 못 외우고 계시면 리액트 가서 진짜 힘듭니다. 리액트에서 정말 많이 쓰여요. ARR1이 1, 0 fails예요. 자, 설명은 조금 이따 봅시다. 인덱스 오브, 문자열에서 또 봤었어요. ARR1에서 0이 위치하는 인덱스를 찾아요. 0번째, 1번째, 2번째니까 여기 0 있죠? 그럼 1을 반환해요. 인덱스 오브 fails를 찾아요. 0번째, 1번째, 2번째 여기에 있죠? 그럼 2를 반환을 해요. 널을 찾아요. 여기 널은 없죠? 못 찾으면 마이너스 1을 반환을 해요. 자, 그래서 인덱스, 프롬에 해당하는 파라미터. 문자열하고 기능이 똑같아요. 만약에 여기에 두 번째 파라미터가 있으면 거기부터 위치를 찾는다 그랬었죠? 스트링하고 기능이 똑같아요. 라스트 인덱스 오브도 마찬가지고요. 라스트 인덱스 오브는 뒤에서부터 찾는 거고요. 어저께 문자열 기능하고 동일해요. 근데 이럴 때가 있어요. 몇 번째 등장하는지는 별로 안 궁금하고 이 안에 배열이 내가 원하는 게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만 알고 싶을 때가 있어요. 문자열에서 금지어 검색하는 루틴도 비슷한 방식으로 인덱스 오브를 써서 접근했었죠, 어제. 근데 배열 같은 경우는 더 좋은 게 있어요. include라고 하는 메서드예요. ARR1에 1이 들어있으면 true. 들어있으니까 true죠. ARR1.include 100. 100은 없으니까 fails. 1이 들어있으면 true, 들어있지 않으면 fails를 반환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하려면은 얘가 더 효율적이에요. include가요. 자, 약간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데 nan이라고 하는 값은 equal 2개나 equal 3개로 검출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nan인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is nan이라고 하는 특별한 함수가 필요했었습니다. ARR2에 nan이라는 원소 하나만 들어있어요. 인덱스 오브한테 nan이 있는지 검사해라 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1을 리턴해요. 없다고
거짓말하는 거죠. 인덱스 오브는 NaN을 검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include는요, ALR2에 NaN이 들어있는지 검사해라 라고 하면 true를 리턴해요. 그래서 include 함수는 NaN도 제대로 처리한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요소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요소가 배열 안에 존재하는지만 확인하고 싶으면은 include를 사용하는 게 더 좋다라는 거죠. 자, 요게 이제 배열이 갖고 있는 기능들 중에 첫 번째 내용이고요. 네, 오늘의 메인 이벤트는 이 15번 파일이에요. 자, 이거 미리 말하는데요. 이 파일 어려워요. 근데 여기 있는 거를 섭렵을 못하면 리액트 진입이 굉장히 힘들어요. 다른 건 몰라도 여기 있는 기능들은 진짜 필사적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더구나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최신 기능들이기 때문에 얘를 잘 다루면은 자바스크립트 코딩하면서 되게 있어 보여요. 자, 배열을 탐색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10, 20, 30, 40, 50이 들어있는 배열이고요. 그냥 이 배열의 원소를 하나하나 출력하고 싶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방법은 이거죠. 배열의 길이까지 일씩 증가하는 번호를 만들어서 이 번호가 인덱스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ALR1의 i번째 원소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거 하나씩 건드리죠. 자, 이게 누가 뭐래도 의심하지 않는 가장 정석적인 방법인데 요즘 자바스크립트는 이걸 안 쓴다는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방법. 자, 중간에 중단하는 건 지금 제가 다 빼고 있어요. ALR2. 배열 객체는요, 포이치라고 하는 함수를 갖습니다. 이 포이치는요, 자, 요 15번에서 소개하는 모든 내용은요, 콜백 함수를 파라미터로 구해요. 그 콜백 함수의 형식은 이미 다 정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자바스크립트가 원하는 대로 콜백 함수를 짜주기만 하면 됩니다. 함수죠. 파라미터는 항상 두 개예요. V하고 I. 그럼 이 포이치라는 함수는요, 배열의 원소만큼 실행을 해요. 그래서 V에는 원소값이 들어오고 I에는 인덱스가 들어와요. 20이 들어오면 1로 되겠고 30이 들어오면 2가 되겠죠. 그래서 배열의 원소수만큼 이 콜백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처리 속도는 일반적인 포문보다 훨씬 빠르대요. 그래서 이게 배열의 모든 원소를 탐색하는 자바스크립트 가장 최신 방법이에요. 자, 제가 아까부터 이제 코드를 중간중간에 조금씩 이렇게 잘라 먹었었는데, 걔네들을 다시 보죠. 자, 다시 처음부터. 10, 20, 30, 40, 50에서 포문으로 반복을 하다가 i가 3인 경우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여기에서 반복 중단이라고 출력하고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포문 안에서 브레이크를 만나면 반복은 그냥 끝난다 그랬죠. 그럼 얘는 출력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요거는 의도한 대로 실행이 될 거예요. 저 3인 위치에서는 출력 안 하고 중단했죠.
근데 포이치 같은 경우는 이거는 반복문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함수죠. 콜백 함수잖아요. 함수를 중간에 중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리턴 하라고 했는데 반복문은 5번 반복하는 동안 그 흐름이 하나예요. 그래서 중간에 브레이크를 걸면 중단할 수 있는데 콜백 함수는 반복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5번 호출되는 거예요. 일단 포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브레이크를 쓸 수도 없을 뿐더러, 왜냐하면 브레이크는 포하고 와일문에서만 쓸 수 있으니까. 브레이크를 써봤자 문법 에러예요. 근데 함수니까 리턴으로 중단해야지 라고 하면 그냥 i가 3, 40에 대해서만 안 해버리는 거지 나머지는 그냥 문제없이 다 실행합니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포문의 실행 방식은요. 하나, 그 다음 2번째, 그 다음 3번째, 그 다음 4번째, 그 다음 5번째. 하나하나씩 순차적으로 실행을 해요. 근데 콜백 함수 방식은요. 하나, 둘, 셋, 넷, 5. 준비. 한꺼번에 실행을 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중단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일반적인 포문보다 훨씬 빨라요. 그러면 나는 쭉 실행하다가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중단하고 싶은데 그럼 이 좋은 기능 못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매품 sum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sum은요, 기본적으로 포이치랑 동작 방식이 똑같습니다. 배열의 원소가 V로 전달되고 i는 인덱스예요. 근데 이 sum에 전달되는 콜백 함수가 true를 리턴하는 순간 그럼 i가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죠? 여기서 true를 리턴하면 그 뒤는 안 해요. 자, 그럼 i가 3일 때 1로 들어왔는데 true니까 3에 대한 요것도 출력을 안 하겠죠. 왜냐면 리턴을 했으니까. 그래서 배열을 빠르게 전체를 탐색하고자 할 때는 포이치, 탐색하다가 중간에 멈추고 싶을 때는 sum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씁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만 먼저 1교시 진행할게요. 1번은 뭐 비교적 내용 단순하니까 이거는 뭐 쭉 그 설명이랑 요 답안 읽어보시면 될 건데 15번부터는 꼭 실습하시면서 실험을 해보세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봐야 돼요. 썸까지는 그나마 좀 쉬운데 그 다음부터는 더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 끊을게요. 자, 8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번 교시는 딱 요 파일에서 남은 내용만 볼게요. 그만큼 제가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원이에요. 자, 우리가 배열을 가공해서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케이스냐면은, 콘스트 K는 1, 2, 3, 4, 5 라고 했을 때, 요 배열의 모든 원소에 10을 곱해서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콘스트 뭐 Z는 new array 하면서 여기다가 k.length라고 하면 길이가 똑같은 배열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for let i는 0부터 i는 k.length보다 작은 동안 i를 1 증가시키면서 z의 i번째는 k의 i번째 곱하기 10이다.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이걸 k.map 그럼 k.map이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k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이렇게 콜백 함수가 발동을 해요. 그럼 v는 i번째 원소는 v라고 하면 i는 배열의 인덱스, v는 배열의 원소예요. 자, 여기서 리턴을 해요. 그러면은 v에다가 10을 곱해 볼게요. 자, 그러면 1이 v에 들어가서 v 곱하기 10이면 처음에 10, 2가 v로 들어가면 20, 3이 v로 들어가면 30 이렇게 되겠죠? 이걸 리턴하잖아요. 그 리턴하는 걸 Z가 차곡차곡 모아요. 그래서 Z는 얘가 리턴하는 모든 것들을 주워 담아서 배열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Z를 호출하면, Z를 출력하면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배열이 다시 나오는 거죠. 원본 배열을 가공해서 새로운 배열을 만들 때 쓰는 함수가 맵이에요. 자, 이거를 화살표 함수로 만들어 볼까요? 자, 코드가 한 줄밖에 없으니까 리턴 키워드랑 괄호는 빠질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렇게 세미콜론이 2개 겹치면 마지막 세미콜론도 하나 빠지는 거라 그랬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한 줄이면은 아까 처음에 했었던 반복문을 대체합니다. 코드가 엄청나게 줄죠. 이렇게요. 이게 요즘 최신 자바스크립트 트렌드예요. 옛날 방법으로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데 코드가 훨씬 간단해져요. 근데 원리는 더 복잡해져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맵 함수에 ARR4를 걸었어요. 그러면은 이 각각의 원소들이 V로 전달이 될 거고요. 거기에다가 10을 곱해서 리턴을 했으니까 그 리턴한 애들이 할로에 차곡차곡 저장이 될 테고 이거를 출력하면은 100, 200, 300, 400, 500이 되겠죠. 이렇게. 자, 아까 말했다시피 같은 코드를 화살표 함수로 처리하면은 이렇게 간략하게 축약해서 쓸 수 있다는 기능이고요. 이런 류의 함수가 배열에 굉장히 많아요. 자, 그 다음 find입니다. 자, find라는 거를 뭔가 찾는다는 뜻이잖아요. 자, ARR 6을 5, 12, 8, 131, 44라고 그냥 무작위로 넣습니다. find 함수를 호출하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v하고 i, 모든 함수는 v하고 i를 받아요. 근데 나한테 지금 필요가 없으면은 생략하셔도 돼요. 파라미터 정의를요. 그러면은 이렇게 요거를 출력하면 출력되는 v는 배열의 원소가 되겠죠? 네, 배열의 원소가 이렇게 쪼르륵 될 거예요.
자, 이 콜백 함수 안에서 내가 원하는 조건에 충족하면은 true를 리턴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리턴하세요. 자, 그러면은 처음에 5가 들어와요. 자, V랑 2를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다 라고 확인했는데 0 아니죠. 그러면은 fails가 리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5는 버려요. 이번에 12를 가지고 검색을 해요. 조건 맞죠? true를 리턴하죠? 그러면은 12를 여기다 넣어요. 내가 원하는 조건을 찾으면은 그때 true를 리턴하면은 파운드 1이라고 하는 애가 12가 되는 거죠. 자, 배열에서 내가 원하는 조건, 즉 true를 리턴하는 첫 번째 함수를 첫 번째 원소를 찾습니다. 자, 출력할 때까지. 자, 그러면 5일 때 패스 버리고 12일 때 조건에 맞으니까 아까 true 리턴했죠. 그래서 마지막에 출력했을 때 12가 나온 거예요. 원하는 거 찾았으니까 더 이상 안 합니다. 자, 그럼 이것도요. 일단 주석 빼볼게요. 출력도 굳이 할 필요 없으니까 뺄게요. 자, 요 이품으로 좀 간단하게 써봅시다. V가 5일 때 5와 2를 다는 나머지가 0이다. 이 자체가 거짓이죠. false죠. 12면은 12를 2로 나눈 나머지 0이다. 요 조건 자체가 true죠. 비교 연산자를 처음에 공부할 때는 연산 결과가 나온다라는 걸 인지하다가 if문을 접하면은 갑자기 비교 연산자로 결과값을 만들어낸다라는 걸 많이들 망각을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비교 연산자도 분명히 연산자니까 결과값이 나온다고 했었어요. 이렇게 하면 다시 V가 오면은 K는 false죠. 그럼 false return. V가 12면 그럼 요 조건 연산은 true죠. 그럼 K에 true가 저장되고 true return. 자, 그럼 또 줄여봅시다. 자, 요게 K고 K를 리턴하니까 얘를 직접 리턴해도 된다는 소리예요. 맞나요? 자, 화살표 함수인데 리턴 한 줄밖에 안 남았네요. 그러면 이렇게 줄일 수 있다 그랬죠? 화살표 함수에서 파라미터가 하나밖에 없을 때 괄호 생략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이렇게 줄어요. 자바스크립트가 문법 추락하는 게 굉장히 심하게 많이 줄여요. 이 과정이 밑에 거예요. 자, 아까는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거 하나만 찾았는데 이번에는 내가 원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걸 다 찾아봅시다. 전통적인 방법은요. 배열이 있고 여기서 짝수만 골라볼게요. 그 다음에 빈 배열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이 배열을 가지고 반복을 돌립니다. 전통적인 포문이요. 그래서 ARR8의 i번째가 짝수면 그 i번째 원소를 D1에다 푸시해라. 여기다 넣으란 얘기죠. 푸시 아까 봤죠? 그러면은 12, 8, 44가 조건을 맞으니까 D1에 그게 들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가죠. 자, 이게 전통적인 방법인데 조금 세련되게 바꾸면은 아까 봤었던 포 이치를 쓸 수 있어요.
자, 포 이치를 ARR 구를 가지고 포 이치를 쓰면은 이 콜백 함수가 이렇게 요 V로 다 원소를 전달하고 이 원소가 짝수라면은 걔만 D2에다 넣어라. 아까 거랑 뭐 별 차이 없는 로직이에요. 반복문 대신에 포 이치를 썼다는 거 빼고. 자, 이제 자바스크립트 함수입니다. 필터입니다. 자, 얘도 콜백 함수를 봤는데요. 이번에는 화살표 함수 안 쓰고 그냥 일반 함수 썼네요. 이렇게 해도 돼요. 똑같은 거예요. 익명 함수나 이거나.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요 V를 가지고 필터 함수도 이 모든 원소가 V로 들어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요 V를 가지고 내가 조건 검색을 해서 true를 리턴하면 true를 리턴하는 경우에 원소들을 볼까요? 짝수인지 보는 거니까 12, 8, 44가 되죠. 그럼 얘네들을 모아서 D3의 배열로 만들어요. 이렇게요. 원하는 것만 필터링을 하는 애예요. 자, 이것도 불필요한 주석 뺍시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조건이 참일 때 true를 리턴하고 그렇지 않을 때 false를 리턴한다라고 하면 그냥 그 조건식 자체를 리턴하면 된다라는 거는 아까 보여드렸죠. 이렇게요. 자, 화살표 함수인데 이번에도 한 줄밖에 없네요. 이렇게 추격하면 이제 요 세 줄이 이만큼을 대체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게 요즘 자바스크립트 트렌드예요. 자, 코드 추격한 거 밑에 따로 제시되어 있어요. 자, 이번에는 배열 정렬이에요. 자바스크립트 자체적으로 솔트라고 하는 함수를 갖고 있는데 이 솔트 메서드를 호출하고 결과를 보면은 어떻게 출력되는지 봅시다. 이미 얘네를 정렬이라고 했을 때 머릿속에 그려지는 예상 결과가 있죠. 어때요? 기대한 것처럼 정렬이 되나요? 안 되죠. 이 자바스크립트의 솔트 메서드는요, 기본적으로 모든 내용을 문자열 취급을 해요. 그래서 이게 문자열 정렬 규칙이 적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열 정렬 규칙은 뭐냐면은 숫자는 그냥 그 자체를 처리하는데 만약에 1, 2, 3, 1, 1, 1, 그 다음에 1, 1, 2, 1, 2, 0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얘네들을 문자열 정렬 규칙을 따지면은 먼저 앞글자끼리 비교를 해요. 다 똑같죠? 그럼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자끼리 비교를 해요. 일단은 두 번째 글자가 없는 게 제일 작은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자가 1인 애들이에요. 11이랑 112. 이 중에서 세 번째 글자가 없는 게 더 작은 거예요. 그 다음에 1, 2, 3하고 1, 2, 0. 요 두 개가 남는데 왜냐면 두 번째 글자가 2니까 이 중에는 세 번째 글자가 0인 애가 더 작으니까 얘네끼리 또 순서가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글자 위치에 따라 정렬하는 게 문자열 방식이에요. 그래서 1 다음이 2가 아니라 앞이 1인 1, 5가 와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아니기 때문에 얘를 쓸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배열의 이 솔트 메서드한테 콜백 함수를 겁니다. AR-12. 이 콜백 함수를 걸면은 A하고 B 두 개의 파라미터가 전달되는데 배열의 원소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전달이 돼요. 이거는 그냥 외우시는 게 빨라요. A가 B보다 크면은 1을 리턴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마이너스 1을 리턴하세요. 그러면은 순차 정렬이 돼요. A가 B보다 크다 라고 조건을 걸었을 때 1을 리턴하고 그렇지 않을 때 마이너스 1을 리턴하면은 순차 정렬이 돼요. 조건을 반대로 삼으면 역순 정렬이 되겠죠. 이게 이제 정렬 알고리즘 중에 퀵 정렬이라고 해서 우리가 배웠었던 버블 정렬보다 처리 속도가 훨씬 빠른 알고리즘이에요. 자, 얘는 그냥 메서드예요. 얘는 콜백 함수 따위 없고요. 그냥 배열한테 리버스라는 메서드 호출하시면은 배열의 순서를 역순으로 뒤집습니다. 전에 이것도 한번 반복문 직접 돌려서 역순 배치해봤죠? 리버스라고 호출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 함수가 동작이 조금 어려워요. 자, 일단 두 번째 파라미터를 빼고 시작을 해볼게요.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콜백 함수만 걸게요. 파라미터가 리듀스라고 하는 메서드는 콜백 함수 파라미터가 4개가 되는데 인덱스는 배열 원소 인덱스일 거고 어레이는 왠지는 모르겠지만 원본 배열이 항상 이 어레이라는 파라미터로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별로 쓸 일은 없고요. 첫 번째 파라미터랑 두 번째 파라미터가 어떻게 들어오는지만 보시면 돼요. 얘는 되게 특이하게 돌아요. 최초 동작할 때 첫 번째 원소가 1로 들어옵니다. 두 번째 원소가 1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출력을 했어요. 인덱스는 그러면 1부터 시작을 해요. 1부터 들어와요. 자, 한번 볼까요? 그쵸. 인덱스가 1부터 들어오죠. 처음에 들어왔던 게 1이고 2죠. 1하고 2죠. 자, 처음에 1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2가 들어와요. 그래서 처음에 1과 2가 찍힌 거고 인덱스는 무조건 이 커런트 밸류의 인덱스예요. 1이죠. 자, 여기서 요 두 개 값을 더해서 리턴했잖아요. 그럼 얼마예요? 3이죠. 여기서 리턴한 게 그 다음번에 1로 들어와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원소가 1로 들어와요. 그러면 이번에 리턴되는 값은 얼마예요? 3 더하기 3이니까 6이죠. 그럼 그 6이 또 1로 들어와요. 그래서 커런트 칼큘레이터가 6이죠. 그 다음에 4가 1로 들어와요. 두 개 더하면 10이죠. 그럼 그 10이 또 1로 들어와요. 그 다음 원소가 1로 들어와요. 그러면 10과 5니까 이번에는 이제 15가 되겠죠. 배열 이제 다 썼잖아요. 더 이상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값은 얘한테 리턴돼요. 그럼 이게 뭐다? 배열의 모든 원소 합계예요.
마지막 result 3이 15가 됐죠. 일반적인 1차 배열을 반복 돌면서 합계를 내는 거다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좀 다소 이렇게 복잡한 유형의 배열이면은 리듀스가 월등히 편해요. 자, 그 다음에 이 리듀스 함수는 파라미터를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파라미터는 콜백이에요. 두 번째 파라미터가 없을 경우에는 최초 1번째 수행 때 이렇게 하나씩 들어오는데 만약에 두 번째 파라미터를 설정하면 최초 실행 때 얘가 아까 일로 간다 그랬죠? 일로 안 가고 일로 와요. 일로 뭐가 들어오냐? 이 두 번째 파라미터가 들어와요. 그럼 0 더하기 1이니까 리턴 되는 건 1이겠죠? 걔를 다시 일로 보내고 두 번째 게 여기로 들어오고. 그래서 시작값을 배열의 첫 번째, 두 번째로 쓸 거냐 아니면은 내가 지정한 다른 값과 배열들을 융합할 거냐에 따라서 두 번째 파라미터의 존재가 갈려요. 자, 응용입니다. 전에 우리가 봤었던 함수인데 여기서 전체 확진자 수를 구하고 싶어요. 자, 화살표 함수를 했고요. 나머지 파라미터 안 쓰는 거는 정의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자, 첫 번째 파라미터를 0으로 잡습니다. 그럼 맨 처음에 HC에 0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CUR에는 배열의 첫 번째 원소 얘가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럼 0 더하기 CUR의 액티브 426. 그럼 이 426을 지금 리턴을 하고 있으니까 426이라고 하는 이 결과값은 다시 HC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소가 여기로 들어오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426 더하기 CUR의 액티브니까 343. 그럼 769라고 하는 결과값이 1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소가 여기로 들어오겠죠. 이런 식으로 루틴을 계속 다 돌리면은 마지막에 리턴되는 토탈은 얘만 반환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전체 확진자 수를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배열 길이로 나누면 평균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리듀스 함수는 복잡한 구조의 배열을 탐색하면서 합계, 뭐 이렇게 어떤 가공된 결과값을 만드는데 굉장히 많이 쓰여요. 이 15번 예제에 있는 내용들이 모던 자바스크립트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기능이고 이 기능들을 리액트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 파일의 내용은 반드시 잘 정리하셔서 숙지를 하셔야 돼요. 자, 요번 교실은 요거 하나만 할 겁니다. 요거 실습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9시에 다음 단원 진행할게요. 파일은 이미 보내놨고요. 예정되어 있는 오늘까지의 진도는 사실 여기까지예요. 네, 이따 봅시다. 자, 연습 문제 1번이에요.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이메일이란 변수에 저장하고 골뱅이를 기준으로 아이디와 뒤에 나오는 도메인 부분을 분리해서 출력하시오 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메일을 먼저 준비를 해야겠죠? 자, 만약에 이메일 주소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자, 그럼 이제 이메일 주소를 골뱅이를 기준으로 자르려면은
처음부터 골뱅이 글자 전까지를 한번 잘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골뱅이 다음 글자부터 끝까지 자르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풀이는요, 일단은 골뱅이의 위치를 먼저 얻어요. 이메일.index of 라고 하면서 골뱅이를 주면은 이제 P가 가리키는 위치가 골뱅이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위치가 이제 P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0번째 위치부터 P 전까지 자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 서브스트링입니다. 그래서 id는 email.substring 0번째 글자부터 두 번째 파라미터는 그 전 거까지 자른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P를 주면은 P 전까지 잘라냅니다. 자, 그 다음 도메인. 자, 도메인은 email.substring 골뱅이 다음 글자부터 잘라야 되니까 P 플러스 1로 주고요. 두 번째 파라미터가 없으면 끝까지 자른다 그랬죠. 그래서 console.log의 id 그리고 도메인 이렇게 잘라내면은 원하는 형태를 자를 수 있어요. 두 번째 풀이는요, email.split. 스플릿이라고 하는 함수는 주어진 글자를 기준으로 문자를 쪼개서 배열로 만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console.log에서 이메일 스플릿이라고 하는 이 변수를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배열로 쪼개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0번째랑 1번째를 취하면 되겠죠, 각각. 그래서 console.log의 이메일 스플릿의 0번째랑 1번째를 취하면은 또 쪼개낼 수 있죠. 자, 이게 두 번째 풀이에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임의의 주민번호를 이런 식으로 별표를 포함해서 변수에 저장하래요. 그러니까 주민번호 뒷자리가 보통 이제 7글자인데 거기서 뒤에 6글자를 그 별표로 바꾸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현재 연도를 now year라고 하는 변수로 저장한 다음에 이 값을 써서 생년월일, 나이, 성별을 출력하래요. 자, 문제 2요. 자, 일단은 임의의 주민번호를 이렇게 변수에 저장하라 라고 했으니까 선언문 넣고 이렇게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현재 연도를 먼저 얻으라 그랬어요. 그럼 const date는 new date라고 만들고 const now year는 date.get full year라고 호출하면 현재 연도값 얻을 수 있죠.
자, 일단 콘솔.log라고 한 다음에 now year를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요 연도 값의 데이터 타입도 확인해 볼게요. 숫자네요. 근데 SSN은 문자열이니까 이걸 사용해서 뭐 나이를 계산한다거나 하려면 일단 요게 이제 몇 년도생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숫자로 바꿔야 돼요. 자, y는 ssn. 서브스트링 0번째부터 0, 1, 2 전까지 2라고 뽑으면 이제 연도가 나옵니다. mm은 ssn. 서브스트링 두 번째부터 네 번째 전까지 0, 1, 2, 3까지죠. let dd는 ssn. 서브스트링 얘는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전까지 뽑으면 날짜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성별이라던가 아니면은 태어난 연도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주민번호 뒤 첫 자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ssn. 서브스트링 자 0, 1, 2, 3, 4, 5, 6, 7 7부터 8 전까지 7부터 8 전까지 자, 제대로 추출이 됐는지 출력해서 한번 확인해 보죠. 2, 5, 17, 3 2, 5, 17, 3 제대로 떨어지죠. 자, 근데 이거를 퍼센트 문자열로 뽑았으니까 서브 스트링의 리턴 값은 스트링이에요. 퍼센트 %s로 뽑으면은 이렇게 딱 떨어진 글자가 떨어지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거는 얘를 숫자로 바꿔야 돼요. 그건 조금 이따가 이제 연산하면서 봅시다. 자, 주민번호 뒷부분 첫 글자가 만약에 1, 2면은 2000년도 이전. 그렇지 않고 2000년도 이후는 3, 4죠. 자, 그러면 이제 YY 변수는 전체 연도를 알아야 되니까, 자, 만약에 pulse int gen을 뽑은 게 2보다 크다면 YY는 연도값을 숫자로 바꾼 다음에 2000을 더해주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YY는 pulse int에 YY로 숫자를 바꾼 다음에 1900을 더해주면은 태어난 연도를 알 수 있어요. 이거를 조금 더 간단하게 표시해 봅시다. YY는 3학년 산자 써볼게요. 조건을 주고 물음표. 이 조건이 참이면은 2000을 더한 값을 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1900을 더한 값을 줍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만약에 나는 if문이 더 편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면은 if문 쓰셔도 됩니다. 자, console.log yy 출력해보고 console.log type of yy 출력해보면은 연도값은 숫자로 바뀌었어요. 왜냐면 pulse int를 다 걸었으니까. 숫자로 바꾼 이유는 연도, 현재 연도, 아까 만들었던 now year를 통해서 나이를 계산하려면 숫자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이걸로 나이 계산합시다.
const age는 now year 빼기 태어난 연도 더하기 1 해주면 됐었죠. 자, 성별. 자, 성별값도 지금 문자열이니까 숫자로 바꾼 젠을 1 혹은 팔스 인트 젠이 3이면 이때는 남자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자죠. 자, 1이거나 3이라는 거는 바꿔 1, 2, 3, 4 중에 1이거나 3이라는 거는 바꿔 말하면 (2로) 나눈 나머지가 1이란 뜻이에요. 1, 2, 3, 4 중에 1썸을 골라야 돼요. 그럼 홀수만 고르라는 거죠. 자, 요 조건이 true인 경우인 거죠. 자, 한 번 더 줄여볼게요. 이렇게. 자, 이게 어떻게 성립하는지 봅시다. 자, 젠이 1일 때 결과값은 1을 2로 나눈, 자, 성별값이 1일 때예요. 그러면은 1을 2로 나눈 나머지는 결과가 얼마예요? 몫은 0이고 나머지 1입니다. 성별값이 3일 때 3을 2로 나눈 나머지는 마찬가지로 나머지 1이죠. 2하고 4는요. 2나 4를 2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예요? 0이죠. 3학년 산자의 앞에 들어가는 건 조건이죠. true나 false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숫자 1은 조건으로 바꿀 때 뭐로 환산된다고 했죠? true. 0은요? 거짓으로 환산되죠. 굳이 1인지 0인지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거 자체가 true false가 되니까.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이런 게 힘들어요. 난이도가 올라가면은 코드가 무지막지하게 축소가 돼요. 이게 천천히 뜯어보면은 분명히 다 들어본 건데 적응이 안 되니까 이런 거를 한 번에 알아보기가 힘든 거죠. 이거 분명히 우리 다 알고 있는 거고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 쓰인다라는 게 이제 사고의 확장이 거기까지 아직 잘 안 된 거예요. 이런 거는 견문을 많이 넓히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최종 출력 결과물이에요. 네. YYMMDD 그리고 나이와 성별 뽑으면은 입력한 값을 통해서 네, 태어난 연도와 나이, 성별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자, 3번. 여기서 수업 시간이라는 단어가 총 몇 번 등장하는지 카운트하는 프로그램을 구현하시오. 이게 요즘은 요 정도 수준 문제가 아마 그 코딩 테스트 문제로 나오지 않을 텐데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 이게 LG CNS였나? 거기서 입사시험 문제로 나왔던 거예요. 그때는 그 황수돈의 소나기 원문 전체를 줬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소년이라는 단어가 총 몇 번 등장하는지 카운트하시오가 문제였거든요. 자, 여기서 수업 시간이 몇 번 등장하는지를 카운트하래요. 일단은 카운트를 하려면은 반복 돌면서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게 반복을 몇 번 도느냐예요. 그러니까 반복을 몇 번 돌려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죠. 자, 일단 우리가 찾아야 되는 단어는
수업 시간이라는 단어고요. 찾아야 되는 단어의 글자 수는 word.length 4죠. 자, 그 다음에 몇 번 찾았는지를 카운트 해야 되니까 변수는 일단 0으로 잡겠습니다. 자, 지금 반복 몇 번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라 그랬어요. 그걸 알아내는 게 문제니까. 자, 반복을 몇 번 해야 되는지 모르면은 무한 루프입니다. 콘솔.log str을 출력을 할게요. 찾고자 하는 단어가 str에 포함되어 있다면 있는지 여부. 자, const p는 str.index of에서 word를 찾아봐요. 그러면은 요 p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1보다 크다면 원하는 게 들어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원하는 게 들어있지 않은 거니까 더 이상 반복을 진행할 이유가 없어요. 브레이크. 찾는 단어가 문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반복 중단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P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건 찾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므로 카운트 1 증가를 해요. 자,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자, 현재 무한 루프예요. 자, 봅시다. 이 문장에서 무한 루프예요. 처음 반복 들어와서 수업 시간 찾아요. 그러면 0번째부터 시작하면 0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또 찾아요. 그럼 또 여기 0이죠. 또 찾아요. 0이죠. 또 찾아요. 계속 무한 루프 안 나와요. 이거 반복이 안 끝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반복을 돌아요. 그러면 처음에 수업 시간이라는 단어를 찾았죠. 그 다음번에는 얘는 이미 찾은 거니까 이걸 빼고 그 다음부터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찾았으면은 요 위치부터 내가 찾고자 하는 단어의 글자까지는 잘라내고 나머지부터 찾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미 찾은 단어, 이미 찾은 위치까지는 잘라내서 버립니다. 그래서 str은 str.substring 하는데, 자, 처음에 이제 p 값은 0이죠. 그 다음에 글자 수를 우리가 4라고 뽑아놨죠. 그럼 p 더하기 4는, p 더하기 f라는 얘가 4니까 0 더하기 4, 4죠? 0, 1, 2, 3, 4. 여기부터가 되는 거죠. 애자부터. 여기부터 끝까지를 잘라야 돼요. 얘는 버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에서 네 글자 뒤로 가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자, 또 요만큼을 버리고 이만큼만 잘라요. 그 다음은 또 여기가 나오겠죠? 거기서 또 4칸 뒤로 가서 이만큼을 버리고 요만큼만 잘라요. 그럼 그 다음엔 더 이상 수업 시간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니까 반복이 끝날 거예요. 그래서
P 더하기 Fren 만큼 잘라서 STR을 바꿉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STR을 출력해 놓은 거예요. 단어가 점점 어떻게 바뀌는지 보시라고요. 카운트 출력할게요. 실행. 자, 처음에 문장이 이거였는데 처음에 수업 시간이라는 거 찾았으니까 여기 버리고 나머지 부분만 취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수업 시간이 여기까지니까 그 다음까지만을 취하고 앞에는 버리고, 그 다음에 또 수업 시간 여기 있으니까 나머지 뒷부분만 취하고 앞에 거 버리고, 이 과정을 거쳐서 3번 나왔다라고 카운트가 된 거죠. 제가 4번까지 하자 그랬나요? 3번까지 하자 그랬나요? 네? 4번이요? 오케이, 그러면 4번도 봅시다. 자, 요 문제는 일단 랜덤 함수를 정의했다라는 전제 하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로또라는 이름의 빈 배열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숫자 값을 6번 랜덤하게 뽑아서 넣으면 돼요. 자, 로또.점 푸시 한 다음에 랜덤을 호출하는데 로또 번호는 1부터 45자 사이의 숫자죠. 이렇게 해서 6번 넣으면 될 거다 라고 생각하셨다면 이게 또 맘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랜덤을 뽑을 때마다 1부터 45 사이의 숫자를 취하니까 이런 식으로 같은 숫자가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건 로또가 아니죠. 로또 번호 생성기의 기본 규칙은요, 랜덤 값을 뽑아서 배열에 넣을 때마다 앞에 값들을 미리 스캔을 해서 똑같은 게 있나 없나 찾아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게 나오면은 똑같지 않을 때까지 반복을 계속 돌려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번호는 6개니까 6보다 작을 때까지 i++로 반복을 시키고요. 자, 앞에 게 반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니까 일단 무한루프 걸어요. 랜덤 값을 뽑아요. 1부터 45 사이. 생성된 랜덤 값이 로또 배열에 포함되어 있다면, 있지 않다면, 자, 어떤 값이 배열에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체크하는 함수. include였어요. 이게 R&D에 들어있는지 봐야 되는데 얘는 들어있으면 true고 안 들어있으면 false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는 들어있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앞에 느낌표 붙입니다. 그러면 로또.점 푸시 하면서 R&D를 넣어주고요. 브레이크를 겁니다. 요 브레이크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자, 실행하면은 중복되지 않은 숫자에 대해서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실행 과정을 보고자 하시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출력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몇 번째 원소 결정하기 해서 출력을 해보죠. 그리고 여기서 R&D는 중복되지 않음. else를 하나 넣을게요. else라는 거는 중복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엇은 중복됨. 자, 요거는 실행 과정을 보고자 하는 출력입니다. 자, 실행하면은 0번째 원소 결정하기. 당연히 지금 원소가 없으니까 37은 중복되지 않음 했겠죠. 그 다음 1번째 원소 결정하기. 그 다음 랜덤 값이 20이래요. 중복 안 되죠. 그 다음 원소 중복되지 않음. 네. 자, 여기서 5번째 원소 결정하기. 42가 나는데 42는 기존 배열에 중복이 됐어요. 그 다음 또 뽑았을 때 45는 중복되지 않으니까 45가 들어가는 거죠. 요거를 좀 더 과정을 디테일하게 보고 싶으면은 여기 랜덤 값의 범위를 확 줄여버리면 돼요. 자, 그러면 처음에 랜덤 값이 3이었나 봐요. 중복 안 되니까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1번째 원소를 결정하려고 랜덤 값 뽑았는데 3이네요. 중복됐어요. 그 다음 또 뽑았네요. 중복되지 않았대요. 2가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 거 뽑으려고 했더니 6은 중복되지 않는데요. 6 들어갔어요. 그 다음 또 뽑았더니 5래요. 중복되지 않았죠? 이제는 중복될 게 점점 늘어날 거예요. 4는 중복되지 않음. 여기까지 됐어요. 자, 마지막 자리 뽑으려고 하는데 4, 중복 2, 중복 3, 중복 6, 중복 안 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얘가. 자, 여기까지예요. 자, 연습 문제 코드 올려드렸고요. 나머지는 이제 내일 풀이 시작할게요. 아무래도 거의 막바지이다 보니까 요 단원의 연습 문제가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이에요. 나머지는 내일 수업 시작할 때 풀고 그 다음에 예외 처리라는 단원으로 시작을 할게요. 이제 우리 요번 달 수업 내용이 한 이틀 정도 남았네요. 이틀인가 3일인가 남았고 이제 그거 끝나면은 이제 HTML에서 이제 코딩하는 과정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때는 이제 요 내용들이 전부 한꺼번에 다 등장을 할 거니까 재밌을 거예요. 웹페이지에서 결과가 나오니까. 어려워서 재밌다라는 게 아니라 솔직히 이거는 콘솔에서 보니까 약간 좀 내용이 두리뭉실하잖아요. 확 와닿지 않잖아요. 근데 요 내용들을 이제 웹브라우저에서 보면은 아, 그때 저 말이 이 말이구나 하고 막 그때 팍팍 감이 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재밌을 거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고생 많으셨어요. 내일 봅시다.